자, 최근 가장 이슈됐던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S&P 500 지수에서 테슬라가 편입이 안 됐던 거였었는데, 그러면 이제 편입된 기업들은 얼마나 좋은 걸까? 저희가 이분과 함께 좀 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 글로벌 주식 영업실 미국 주식 전략 김현수 차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그 S&P 500 지수라는 것에 대해서부터 먼저 한번 알아볼까요? 네, 뭐 아무래도 뭐 최근에 이제 테슬라가 이제 뭐 편입에 탈락을 했고요. 근데 이제 새로운 이제 기업들이 들어가는데 테슬라 탈락에만 좀 관심이 많으시다 보니까 새로 편입된 기업들, 사실 지수에 편입이 되게 되면은 그만큼 또 매수 자금이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좀 지금 주목을 해봐야 될 타이밍인 것 같고요. 먼저 뭐 S&P 지수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뭐 다들 아시겠지만 S&P 500은 미국을 대표하는 지수입니다. 미국에 한 만여 개 이상의 종목이 상장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일정 조건을 갖춘 505개의 종목을 모아서 뭐 구성되어 있는 게 이제 S&P 500 지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을 대표하는 산업, 사실 뭐 미국을 대표한다는 게 전 세계를 대표하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그런 이제 S&P 500의 종목들과 섹터를 보면 이제 그런 산업과 어떤 것인지를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제 어쨌든 간에 시가총액이 가장 큰 종목은 애플이고요. 뭐 지금 테크주들과 뭐 나스닥 테크주들과 뭐 이런 것들 위주로 많이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 등이 사실은 뭐 상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테크주들의 비중이 지금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IT 섹터와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섹터를 합쳐서 거의 40%에 가까운 그런 이제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표적인 지수이다 보니까 투자하고 있는 자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S&P 500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전 세계 투자 자산 중에서 한 11조 2천억 달러, 하나로 한 1경 3천조 원 정도가 이 지수를 벤치마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중에서 한 4조 6천억 달러, 하나로 5,500조 원 정도가 이 지수에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5,500조 원이 투자가 되고 있다라고 하니까 사실은 이제 5,500조 원의 1%만 돼도 55조 원 정도 되는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지수에 편입되는 게 관심이 많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S&P 지수위원회에서도 얼마 전에 발표를 했는데 뭐 이렇게 큰 금액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추종 자산들이 뭐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사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여유를 두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9월 5일 날 발표를 한 세 종목들은 9월 21일부터 이제 편입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9월 21일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들어간 세 종목이 뭐 애쉬랑 테라다인, 캐털런트가 있는데 요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각각 비중이 한 0.04% 정도 됩니다. 지수에서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네들한테는 뭐 한 2조 이상의 매수세가 무조건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 기업당 2조 원 정도.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워낙 테슬라만 관심을 두고 보다 보니까 편입 안 됐어 실망스러워에 그치고 있었는데 사실 어떤 분들은 분명히 애쉬와 또 테라다인, 캐털런트 이런 기업들에 분명히 관심을 갖고 계셨을 거고 사실 제가 다른 기업들은 모르는데 이 테라다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반도체 관련 그거 예, 맞나요? 맞습니다. 그 시가총액 규모도 굉장히 작은 기업. 뭐 작지는 않고요. 한 네. 15조 정도 됩니다. 15조. 네네. 뭐 애매. 몇천 조니까. 네네, 그렇죠. 네네. 작다고 뭐 미국 시장에서는 좀 작다고 봐도 네, 되고. 미국 시장에서 어쨌든 작죠. 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새 기업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알아보도록 할 텐데 먼저 애쉬부터 한번 볼까요? 예, 뭐 지금 사실은 이번에 편입된 종목들이 다 굉장히 좋은 종목들입니다. 먼저 애쉬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애쉬는 세계 최대 핸드메이드 전문 쇼핑몰입니다. 뭐 핸드메이드계 아마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핸드메이드요? 뭐예요? 핸드메이드?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공산품을 파는 게 아니고 네네. 뭐 개인이 이렇게 제작한 그런 이제 핸드메이드 상품들을 파는 이제 플랫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가총액은 한 133억 달러 정도 되고요. 하나로 한 16조 정도 됩니다. 뭐 물건 살 때 보통 우리가 아마존 가서 미국 사람들이 지금 많이 검색을 하는데 뭐 공산품이야 사실은 아마존에서 검색을 하고 있지만 뭐 이제 핸드메이드 상품 지금 화면에 보시면 이게 애쉬의 홈페이지 메인 화면이거든요. 하나씩 볼까요? 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예, 네. 작아서 잘 안 보이긴 하지만 저 왼쪽 밑에 보시면은 뭐 토끼 모양의 책갈피라든지 네, 뭐 그런 것들. 네. 그러니까 뭐 평상시에 사실 살 수 없고 뭐 소품이라든지 이런 이제 그런 뭐 가게 같은 데 가서 살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인터넷에 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지금 이제 팬데믹 상황에서 외출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집을 꾸미거나 이런 것에 굉장히 좀 사람들이 많이 좀 이렇게 혈안이 된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이제 플랫폼들이 굉장히 좀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실은 아마존에서 찾기는 굉장히 힘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적으로 이제 핸드메이드만 하고 있는 이 애쉬라는 플랫폼에서 예,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작년까지만 해도 사실은 분기별로 매출이 한 2억 달러 정도, 하나로 한 2,300억 정도의 매출이 나왔었는데 화면 네.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지금 코로나 이후에 엄청나게 성장을 했습니다. 뭐 이 지난 2분기에는 무려 4억 2,870만 달러, 하나로 한 5,100억 정도의 매출을 기록을 했는데 거의 2배 이상 증가세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애쉬의 이제 매출은 주로 판매 수수료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 지금 판매 수수료가 실적이 늘어난 이유가 지금 코로나 이후에 마스크가 이 애쉬에서 굉장히 많이 팔렸다라고 합니다. 핸드메이드 마스크를 되게 좋아하셨나 보네요. 예, 아무래도 우리나라야 지금 워낙에 일회용 마스크가 네네. 굉장히 뭐 다들 일회용 마스크를 하시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공급도 부족하고 하다 네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일회용 마스크보다는 이런 핸드메이드 마스크를 많이 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뭐 아무래도 자기 개성이 강한 또 유니크한 이제 마스크 같은 그렇죠. 거를 네. 쓰고 싶어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애쉬가 이번에 질적으로 양적으로 굉장히 성장을 많이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이익 추이를 보게 돼도 작년에는 분기별로 한 2천만에서 3천만 정도 했었는데 지난 2분기에 한 9,600만 달러 굉장히 큰 이제 수익을 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은 마케팅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이제 애쉬라는 플랫폼이 사람들의 머릿속에 좀 각인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집콕 수혜주 가운데 하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예. 만약에 단발성이라면은 사실 장기 성장성을 좀 담보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이게 집콕이 끝나도,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도 지속적인 성장 가능할 것 같으세요? 예, 지금 뭐 애쉬에 따르면 2018년도 기준이긴 한데요. 애쉬에서 취급하고 있는 물건들이 속한 시장 거래 규모가 한 1,000억 달러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예, 근데 이제 현재 애쉬는 한 50억 달러 정도만의 매출 규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건데 전체 이제 뭐 제일 이제 하얀색 이제 저 네모칸 뭐 이게 1억 달러 정도, 1,000억 달러 정도 되는 것 중에서 네네. 지금 5% 정도밖에 차지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애쉬라는 플랫폼을 사람들이 잘 몰랐기 때문에 여기 접속을 해서 검색을 못했다 뿐이지 앞으로는 뭐 이런 플랫폼에 이게 굉장히 잘 알려져 있다 보니까 이 마켓 셰어가 점점 늘어난다라는 거를 뭐 가정했을 때는 아직도 굉장히 성장할 수 있는 거는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애쉬 첫 번째 기업으로 살펴봤고요. 두 번째 기업이 테라다인입니다. 테라다인은 좀 어떤 기업이에요? 예, 두 번째로 말씀드릴 테라다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테스트 장비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본 기업이 이제 어드반테스트사와 반도체 테스트용 장비 글로벌 1위 자리를 놓고 경쟁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예, 전체 매출에서 반도체 이제 테스트 장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한 70% 정도 되고요. 아무래도 요새 반도체가 업황이 굉장히 좋다 보니까 이에 따라서 이 실적 상승 기조가 계속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이 회사를 살펴보면 이제 메모리 장비 테스트 수요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용 반도체 테스트 장비, 그리고 예, 뭐 시스템 테스트, 산업 자동화, 그리고 와이어리스 같은 사업부를 가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언택트 시대로 인해서 반도체 자체가 사용이 굉장히 급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최근에 이제 뭐 인텔이나 AMD나 성능이 향상된 이제 반도체 신제품들을 굉장히 개발을 많이 하고 있고, 뭐 5G로 인해서 스마트폰이 고사양화가 되고, 그리고 뭐 소위 말하는 이제 데이터 센터 같은 것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이런 테스트 장비의 수요도 점차적으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 매출이 상승하고 있고, 이러한 기조가 당분간은 조금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테라다인 시가총액도 한 130억 달러, 하나로 한 15조 정도 됩니다. 지난 분기 실적이 한 8억 3,87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한 50%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순이익 규모도 1억 8,89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94% 상승을 했습니다. 뭐 전분기와 비교를 해봐도 지금 화면에 보시는 대로 실적 추이는 굉장히 우상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테라다인에 대해서는 사실 그 반도체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겪어봤지만 어떤 경기 사이클도 좀 많이 타고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 테라다인이 갖고 있는 어떤
리스크 요인은 없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네네. 뭐 지금이야 사실은 반도체 업황 자체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뭐 테스트 장비도 많이 이제 팔리고 네네. 있는데 뭐 당분간 이런 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다만 한 가지 조금 이제 리스크 요인이 있다면 이 회사도 이제 화웨이 리스크에 조금 노출이 되어 있다라는 게 좀 문제입니다. 뭐 직접적으로 화웨이의 테스트 장비를 공급을 하고 있지는 않는데요. 뭐 후공정 밸류체인, 화웨이의 후공정 밸류체인에서 이 회사 테스트 장비를 이용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얼마 전부터 이제 화웨이 리스크가 부각이 됐었고요. 그때 이후부터 실적에 크게 문제가 없었고 뭐 3분기 매출 가이던스도 지금 시장 컨센서스보다 한 30% 정도 상회하는 이제 가이던스를 이제 나타내고 네.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위험은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테라다임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어서 S&P 500 지수에 편입된 세 번째 기업이 바로 캐털런트. 사실 저 이 기업도 처음 들어봤어요. 어떤 기업이에요? 예, 뭐 생소하신 분들도 많으실 네네. 텐데요. 캐털런트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대의 제약 생산 대행 업체입니다. 뭐 보통 CMO라고 하죠. 아. 우리나라의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아.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됩니다. 제약회사에서 저 이 약을 만들고 싶어요라고 하면 공장 빌려주고 제품 생산해주는 그런 네, 맞습니다. 기업이죠? 예,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의 제약 브랜드 순위 한 100위권 내에 있는 이제 업체 중에서 83개 회사와 계약을 맺고 있고요. 그 외에도 한 1000여 개 정도의 다양한 글로벌 제약사들의 제품을 위탁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생산하고 있는 제품의 수는 한 7천여 가지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보통 이제 미국이 한 절반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유럽이 32%, 나머지가 17% 정도 됩니다. 현재 이제 생산하고 있는 제품들은 일반 먹는 약, 뭐 당연하고요. 그리고 이제 젤 타입 제품, 몸에 바르는 젤 타입의 네네. 제품, 그리고 이제 입에 뿌리는 경구용 제품, 그리고 이제 임상 실험에서 필요한 제품들 등 다양하게 이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굉장히 고른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계속해서 이제 제약회사와 제휴가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약품 사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뭐 코로나 백신이 아니더라도 지금 굉장히 호실적을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기업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금광 캤는데 금광 말고 이제 리바이스처럼 네. 청바지 제공하는 그런 기업들. 그러니까 뭐 실패하는 사람이 있어도 본인 돈 벌 수 있는 이런 기업들 되게 좋아하는데 그럼 실제로 이들은 뭐 실적도 괜찮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먼저 이제 시가총액부터 살펴보면 시가총액이 137억 달러, 하나로 한 16조 정도 됩니다. 뭐 지난 분기 매출액은 화면에서 보시는 대로 9억 4,76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30% 정도 상승을 했고요. 순이익도 이제 1억 5,42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89%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뭐 그 전분기랑 대비해도 굉장히 뛰어난 실적을 기록을 했고요. 회사의 2021년도 가이던스도 지금 나와 있는데 뭐 회사에서는 이제 코로나로 인한 영향, 뭐 새로운 이제 코로나 백신이 개발돼서 거기에 따른 매출을 아예 배제를 하고 네. 그거를 배제해도 매출 기준으로 한 12에서 16% 정도 상승이 예상된다라고 네. 이제 밝히기도 했습니다. 아, 뭐 요새는 당연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제약회사들이 다들 개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뭐 그저께인가도 이제 아스트라제네카가 조금 임상에 실패를 하면서 조금 시장이 요동을 치고 뭐 어떤 종목은 빠지고 오르고 하고 있는데 네. 사실은 우리가 백신 개발하는 회사가 어디지만 알면은 그거 투자하는 게 제일 그렇죠. 좋죠. 네네. 근데 이제 그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여러 가지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이제 그런 것들과 제휴를 맺고 있는 업체들이 좋을 것 같은데 이 캐털런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뭐 생산 대행 업체다 보니까 뭐 이런 이제 회사들과 다 제휴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코로나 백신과 관련해서는 뭐 아스트라제네카도 있고요. 존슨앤존슨, 모더나 그리고 뭐 다양한 이제 한 50개 이상의 코로나 백신 개발 프로젝트의 위탁 생산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안 그래도 이제 사실 이번 백신은 처음으로 만드는 백신이잖아요. 모든 제약사 입장에서 네, 보면은. 맞습니다. 근데 그 백신을 못해도 막 몇억 명 분을 또 만들어내야 된다는데 어떤 공장을 이용하는지 궁금했는데 이들과 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어. 뭐 결국은 이제 캐털런트가 세계 최대 이제 생산 업체다 보니까 네네. 아무래도 이들이 이제 뭐 주를 맡아서 한다라고 보시면 물론 다른 됩니다. 쪽이랑도 하겠지만 예, 어쨌든. 아무래도 이제 그거를 뭐 전체를 생산할 수 없으니까요. 그렇죠, 네. 뭐 아스트라제네카도 우리나라 뭐 SK바이오팜인가랑 이제 위탁 계약을 맺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 것처럼 이제 뭐 다양한 업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캐털런트가 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 가지 종목을 저희한테 소개해 주셨는데 테라다인, 엣시 그리고 캐털런트 세 가지 종목. 저는 근데 그 처장님이 워낙 그 필명을 쓰시는 게 글로벌 단타왕이시잖아요. 그렇게 별명으로 불리기도 하시니까 혹시 이 세 가지 기업 가운데 가장 애정하는 종목이 있다면 어느 거를 꼽으시겠어요?
예, 아무래도 뭐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이제 캐털런트가 제일 좋아 보이고요. 뭐 지금 이제 나스닥 기술주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네. 사실 이 세 종목 다 어제 시장을 보면 한 1% 정도밖에 빠지지 않았거든요. 아, 그러니까요. 예, 네. 그리고 잘 지켜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S&P 500이 이제 9월 21일 날 편입이 됩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인덱스 펀드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매수 자금이 들어올 거고 그 매수 자금이 이제 각각 한 2조 원 정도 되니까 사실은 세 종목 다 현 상황에서 굉장히 트렌드를 반영하고 있는 굉장히 좋은 종목들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네. 뭐 세 종목 다 담는 것도 괜찮은데 아무래도 이제 뭐 가장 파워풀한 걸 꼽으라면은 아무래도 그 코로나와 관련된 캐털런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자, 개인적인 좀 의견도 듣고 싶었습니다. 좋습니다. 네네. 자, 지금까지 하나금융투자 글로벌 주식영업실 미국 주식 전략 담당하고 있는 김현수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 굿모닝 530 글로벌 1, 2부 모두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글로벌 시장에서 발생했던 뉴스를 잘 짚어보셨으니까 이어지는 출발 마케돈 통해서는 국내 시장 뉴스와 함께 국내 시장의 대응 전략도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성공투자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